다음으로는 양메리 대표의 음란한 성교육, 음란물 성문화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24세, 24살 청년 양주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교육이 어떤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음란하게 아이들의 그런 성충동과 또 그런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교재들과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성문화센터까지 운영하면서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이런 피폐한 이런 음란한 문화를 계속하여서 그런 문화 가운데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1975년부터 덴마크는 성관계 방법을 가르치는 동화책과 교과서를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성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성관계를 결혼 안에서의 특권이 아닌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이 급격하게 늘은 정말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교과서 내용이 이제는 덴마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그대로 똑같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에 오늘날의 성교육 교재에 아빠가 되기 좋은 첫 과정을 발기라고 표기하고 있고,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문화센터들은 너 남자친구랑 사랑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라며 인조 남자 생식기 모양의 콘돔을 씌우는 연습을 시키고, 결혼 전 성관계를 사랑이라 설명하고, 따라서 사랑에 꼭 필요한 요소를 콘돔과 피임약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성 간 성접촉과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연애 형태 등 여러 성적 취향 등을 미화시켜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성교육의 실태입니다. 아직 성에 관심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날의 성교육은 콘돔 사용과 또 피임약 위주의 교육 등 성충동과 호기심을 과다하게 부추기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정말 이런 성적 호기심,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나 되어서 눈이 떴지 누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을 갖나요? 이것은 제가 직접 24살 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받는 음란한 성교육으로 인해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가운데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에 중독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음란한 성교육이 불러일으킨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의 중독이 왜 위험한가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 중 17%는 그것을 삶에 체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즉슨 변태적인 것을 보아도 변태적으로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 5%는 모방 범죄를 희망하게 된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나도 저렇게 한번 성폭행 해보고 싶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간다는 게 바로 의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란물에 중독된 청소년들 중 47% 이상은 성추행을 시도해본다는 건데요. 이거는 작은 범죄 몰카에서부터, 물론 작지 않죠, 근데 몰카에서부터 진짜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의 범죄를 가하게 되는 것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 다크웹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는데, 붙잡힌 이용자의 무려 72%나 해당되는 223명이 무려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음란함의 이 쓴뿌리와 이 피폐한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일깨워서 먼저 나의 삶이 거룩하여서 정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구출해야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란물 가해자 및 범죄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게 더 끔찍한 사실인데요. 아동 또 청소년 음란물을 게시 또 유포 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된 수의 무려 28%는 초등학생이고요, 23%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미성년자가 즉 절반이 넘는
않는다는 거고요. 최연소 적발된 혐의자는 무려 초등학교 2학년인 셈인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겉으로는 초등학생 같지만 이 아이들은 엄청난 음란물과의 싸움을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로서 또 우리가 윗세대로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이 아이들을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노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진리되는 이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음란한 성교육이 불러일으킨 더 큰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음란물 시청과 음란물 중독이 일으키는 뇌의 변화인데요. 사람의 뇌에는요 보상체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의 뇌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음란물 중독은요 전두엽과 이 보상체계라는 것을 망가뜨려 버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뇌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독의 현상이죠. 그래서 마치 니코틴에 중독된 자들처럼 음란물 중독이 지속될수록 뇌 구조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음란물 시청은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기억력을 심각하게 감퇴시키고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고 도파민 회로의 고장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자의 뇌를 생성하여 충동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범죄자까지 된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도파민 회로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친밀감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음란물의 중독의 현상입니다. 끔찍한 성범죄 사건의 관련자들을 보면 그들이 음란물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성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자들을 건드리고 더 끔찍하게 아이들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음란한 성교육이 불러일으킨 음란물 중독과 그에 따른 수많은 결과물들을 여러분에게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음란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내 아이는 안 볼 거야, 내 아이만은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제대로 양육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음란물은요 우리가 흔히 모래늪, 즉 영어로 quicksand와 똑같은 개념인데요. 방심한 사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란물 중독, 음란물 시청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음란물 중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충동과 또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어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반드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이제 윤리와 도덕과 생명과 가족과 책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속히 가르쳐야 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 개혁의 일들을 감당할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질 것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